하교수와 고등학교 책임물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 뉴턴의 운동방정식, 뉴턴의 운동법칙 세 가지 중에서 진짜 운동법칙이라고 했던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공부했습니다. 이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자연현상, 어떤 물체의 움직임에나 우리가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 적용할 때 복잡한 경우도 있고 간단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적용하는데 가장 간단한 경우에 해당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어땠습니까? F는 ma였죠. 그런데 F는 ma라고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미분을 이용해서 F는 ma라고도 표현되고 F는 mdt분의 dv라고도 표현되고 F는 mdt 제곱분의 d제곱 r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운동법칙, 운동방식은 똑같은 식입니다.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운동방정식에서 풀어서 구하는 목표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물체의 위치 벡터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체가 시간의 함수로 위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구하면 그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다 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가지 형태 중에서 각 문제마다 어떤 형태로 된 것을 푸는 것이 간단한가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제일 간단한 케이스가 왼쪽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풀기가 가장 편리한 것을 골라서 풀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가장 간단해지냐 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뉴턴의 운동방정식 좌변에 있는 F가 바로 알짜힘이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하는 것이죠. 그 알짜힘이 물체가 이동하더라도 항상 똑같으면, 알짜힘이 똑같다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입니다. 그러면 풀기가 가장 간단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걸 골라서 푸냐면 F는 ma를 골라서 푸는 것이죠. 우리 고등학교 때는 주로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F는 ma 형태로 나오죠. 그리고 F는 ma 형태로 풀 수 있는 경우의 문제들을 주로 다룹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물체가 이동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사실 극히 일부분이고, 모든 물체는 물체가 이동하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와 방향이 이제 바뀌죠. 그렇지만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자, 여기서 우리 그 조건이 바로 뭐였습니까? 이 F가 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뉴턴의 운동법칙에 쓰는 F는 반드시 알짜힘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알짜힘이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다 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식을 간단하게 이렇게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속도는 m분의 f 이러는데, 물체가 움직이면서 가속도는 질량은 안 변할 게 뻔하니까, 물론 변하는 경우도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안 변할 게 변하니까,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F도 안 변하고 질량도 안 변하면 이 m분의 F도 안 변하죠. 일정하죠. 다시 말하면 가속도가 일정한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한 알짜힘이 물체가 이동해도 변화하지 않고 일정하면 우리 그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이때는 어떠냐? 이 경우는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체의 가속도만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니죠. 우리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물체의 위치가 시간의 함수로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속도, 이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가속도만 알면 우리 무엇을 이용하냐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가속도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체의 속도와 위치를 이제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는데, 이 등은 무엇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등가속도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리에 이런 등자 나오는 운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등속 운동하면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던 속력이 일정하면 그러면 등속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등속 운동에 해당하는 이제 유명한 이제 대표적인 운동이 뭐가 있냐면 등속 직선 운동이 있고 등속 원 운동이 있습니다. 물론 등속 타원 운동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등속 꼬부랑꼬부랑 운동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등속 직선 운동과 등속 원 운동 이런 것들을 다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등속 원 운동은 직선 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등속 원 운동은 원 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운동이겠죠. 근데 여기 한자를 더 붙여서 등속도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일정한 운동이겠습니까?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죠. 여기 한 글자만 해서 등속 운동했을 때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고 등속도 운동하면 속도가 일정한 운동인데 속력과 속도가 무엇이 다릅니까? 속력은 크기 하나만 있는 스칼라량을 이제 얘기한다고 했죠. 속도는 크기와 방향이니까 크기와 방향 둘이 다 안 변하고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방향이 일정하면 그게 바로 무슨 운동이 되겠어요? 직선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등속도 운동은 무엇과 똑같으냐면 등속 직선 운동과 같은 운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 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운동인데 어떨 때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까? 일정한 힘을 받을 때, 일정한 알짜 힘을 받을 때 그때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직선을 따라서 운동하는데 그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직선 위를 따라서 운동하면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도 물론 이제 일정하겠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데 이때 그것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등속도 운동은 그냥 등속도 운동 이렇게 하기만 하더라도 직선 운동이라고 했죠.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은 어떠냐? 등속도 운동은 그냥 직선 운동인데 등가속도 운동은 직선 운동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 언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느냐? 우리 등가속도 운동은 일정한 힘을 받을 때 한다고 그랬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언제 하냐면 정지한 물체에 일정한 알짜힘이 계속 작용하면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또 움직이고 있더라도 움직이고 있는 물체 그 물체의 속도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알짜힘이 계속 작용하면 역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일정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는 직선 운동을 하지 않지만 정지한 상태에서부터 일정한 알짜힘이 작용하든가 또는 속도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알짜힘이 작용하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경우에는 우리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방향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지한 물체에 어떤 알짜힘이 이렇게 작용하면 그때 처음 생기는 속도의 방향이 바로 알짜힘의 방향이 되고 그러면 그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속도와 위치는 우리 무엇으로 구한다고 그랬어요? 가속도만 먼저 구해 놓으면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했죠. 그럼 그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건 가속도가 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속도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VT는 AT 더하기 V0 이렇게 구해집니다. V0는 뭘 얘기하냐면 시간이 0일 때의 속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처음 속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부터 물체의 속도를 재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시간을 0으로 놓을 수가 있어요. 시간의 원점, 시간을 0에서부터 시작하는 점은 내가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속도, 그때를 시간이 0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바로 처음 속도 또는 초속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V0죠. 그리고 위치는 어떻게 되냐? 위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경우도 많겠지만 2분의 1 AT제곱 더하기 V0T 더하기 X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X0는 뭐겠습니까? 역시 시간이 0일 때 다시 말하면 물체의 처음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2ax-x0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죠. 사실은 이 식은 요 두 식에서 시간을 소구하면 바로 이 식이 됩니다. 요 식 세 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우리 문제를 풀다가 보니까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특히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라고 하면 이 식 세 개를 딱 써놓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게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에서 구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딱 적어 놓은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포함된 식을 요 세 식 중에서 하나나 두 개를 골라서 풀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경우는 요 식 세 개로 언제든지 답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 이 세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유도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속도 이렇게 그리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여기다 그리기로 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직선인데 속도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경우에는 속도의 변화하는 비율이 일정한 그런 이제 운동을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변화한 비율이 일정하면 그건 직선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VT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 있는 요점이 바로 뭐냐면 시간이 t는 제로일 때의 속도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V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끝에 있는 요점은 무엇입니까? 요점은 요렇게 각 축의 수선을 내려그면 요거 시간이 t일 때 속도니까 저게 V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생각하겠어요. 요 부분을 생각하면 여기서 이 밑변의 길이 델타 t는 바로 뭐게 되겠습니까? 요건 제로에서 t까지가 t가 되겠죠. 그리고 윗변의 델타 v 요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저 꼭대기는 v고 요 밑에는 v0이니까 v-v0가 되겠죠.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정의되었냐면 우리 차분으로 우리 h00f 우리 영강에서 F번째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를 배웠습니다. 거기서 델타 T와 델타 V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델타 T 봤더니 여기서는 무엇이에요? T죠. 델타 V는 뭐예요? V-V0죠. 그러면 이 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다 이렇게 곱하면 AT가 되죠. 그래서 V는 AT 더하기 V0.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 등가속도 운동 공식의 첫 번째 식이 바로 여기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식은 또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식은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요것도 역시 아까 그 강의인데 V는 델타 T분의 델타 X 그랬죠. 요걸 이렇게 곱해 보겠습니다. 델타 X는 V 델타 T 이렇게 곱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요렇게 막대기를 하나 그리면 요거의 밑변이 델타 T고 높이가 V면 요거 두 개 곱한 게 뭐가 됩니까? V 델타 T인데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델타 X라고 그랬죠. 요건 바로 V라는 일정한 속도로 델타 V만큼 갔을 때 그때 간 거리가 델타 X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경우는 지금 V가 일정하지 않고 막 변하죠. 그러니까 요건 조금 이제 여기 저 빈 부분 거기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요 델타 X는 어떻게 해서 구하냐면 이렇게 구했는데 저 부분이 바로 무엇에 해당하냐면 그 부분의 속도니까 요런 막대기를 여러 개 쭉쭉쭉쭉 그리면 요걸 다 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다 합하면 이게 바로 시간 제로에서부터 t까지 간 거리가 되겠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시간 t 때의 거리는 x고 제로 때의 거리는 x0니까 x-x0가 바로 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넓이가 바로 간 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를 우리 한번 구해보면 되겠어요. 이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저기는 V0고 저 꼭대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VT라고 그랬는데 우리 조금 전에 VT는 AT 더하기 V0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 삼각형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T고 그 다음에 높이는 바로 무엇이 됩니까? AT 더하기 V0에서 V0를 빼니까 AT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 지금 뭘 구하려고 하냐면 X-X0를 구하려고 하는데 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T 제곱이죠. 그러면 뭐만 더해주면 되겠습니까? 요 밑에 있는 요 넓이만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요 밑에 있는 건 높이는 V0고 밑변은 T니까 뭘 더해주면 됩니까? V0 T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바로 X는 2분의 1 AT 제곱 더하기 V0 T 더하기 V0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의 두 번째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공식은 우리 어떻게 구했다고 그랬습니까? 요 두 식에서부터 T를 소거하는
소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t를 소거하면 되니까 일식에서 일식을 가지고 t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이게 3식이라고 하면 이 3식을 이 식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t 자리에다가 여기 a분의 v-v0를 대입하고 여기도 a분의 v-v0를 대입하면 되겠죠. 요거를 이제 가로를 풉니다. 가로를 풀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가만 보니까 요거 두 개는 없어지죠. 요거 두 개 없어지고 여기에 플러스 2a분의 v0 제곱이고 요거 마이너스 a분의 v0 제곱이니까 요건 뭐가 됩니까? x는 2a분의 v0 제곱 빼기 2a분의 v0 제곱 더하기 x0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x0를 이쪽으로 갖고 가고 2a를 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게 바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의 세 번째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 도형을 그려가지고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우리가 유도했지만 우리는 영강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미분과 적분을 배웠죠. 이 미분과 적분을 배우고 식에 미분이 들어간 식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도 이걸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식이 하나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식에 미분이 하나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1차 도함수죠. 1차 도함수가 포함된 식을 이걸 1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1차 미분 방정식은 항상 적분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양변에 dx를 곱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항상 바꿀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때 적분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되냐면 여기 이건 x에 대한 적분이 됩니다. 그때 이 앞에 있는 이걸 p적분 함수라고 하는데 p적분 함수가 반드시 x의 함수여야 됩니다. 요거는 적분 변수가 y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걸 p적분 함수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 p적분 함수가 반드시 y만의 함수여야지 이게 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분 방정식을 적분을 이용해서 풀려면 이런 꼴로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퀴즈로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퀴즈를 한번 적분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한번 골라보는 퀴즈를 한번 내보겠어요. 자, 이런 4개의 이 적분 방정식이 있다고 하면 적분을 이용해서 이 미분 방정식 중에서 적분을 이용해서 풀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게 되겠습니까? 가만 보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요거는 dx를 곱하면 되겠죠? 근데 요거 dx의 앞에 y제곱 있으면 안 되니까 2y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꼴이 어떤 것이냐면 요 네 번째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것은 여기 x-y 해가지고 dx를 곱한 다음에 y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이건 적분을 이용해서 풀 수가 없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적분을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꼴로 고치냐면 자,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되겠어요. 이건 어떤 꼴로 고치냐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꼴로 고치면 됩니다. 이건 어떤 걸로 고치면 되냐면 이런 걸로 고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적분을 할 때 적분에 여기에 적분 구간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고 적혀 있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때 적혀 있지 않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부정적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목표는 이걸 풀어가지고 yx를 구해야지 될 텐데 부정적분의 경우에는 요 등식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부정적분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걸 적분하면 더하기 c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적분 구간을 맞춰야지 되는데 적분 구간을 맞출 때는 요거 좌변과 우변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x에 대한 적분이고 이건 y에 대한 적분이니까 x와 y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미분 방정식은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y를 x의 함수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분 구간을 어떻게 쓰면 그게 맞아 떨어지냐면 여기가 x일 때 아래 구간이 x1일 때 요거는 yx1 요게 x2일 때 요건 yx2 이렇게 쓸 것 같으면 그러면 이건 정적분이고 이건 이제 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려고 하는 식이 어떤 거냐면 우리 가속도는 어떻습니까? 아까는 가속도를 차분을 가지고 이용해서 문제 정의했지만 이렇게 미분을 가지고 이용하면 이게 가속도가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요 a가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그러면 이건 간단하게 1차 미분 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dt를 양변에 곱하고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면 되는데 a는 상수니까 적분 바깥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게 등식을 만들려면 적분 구간을 맞춰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0일 때의 속도가 처음 속도, 시간이 t일 때의 속도가 v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p적분 함수가 1이니까 그건 v가 되겠어요. 그래서 v에다가 v0하고 vt를 적분 구간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건 vt 빼기 v0 이렇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굉장히 쉬운 거죠. 고등학교라고 그래서 미분 방정식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자, 그리고 우변적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방법이니까 t에다가 제로에서 t를 대입하면 at 빼기 제로해서 a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놓으면 바로 무엇이 구해집니까? vt는 at 더하기 v0.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의 첫 번째 식을 우리가 적분으로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렇게 정하는데 아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구하는 게 더 쉽습니까? 적분을 해서 구하는 게 더 쉽습니까? 뭐 쉬운 건 뭐 비슷하지만 이게 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면 두 번째 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은 vt는 뭐라고 그랬어요? vt는 at 더하기 v0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vt는 dt분의 dx인데 그게 바로 at 더하기 v0니까 이 dt분의 dx는 at 더하기 v0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차 미분 방정식이 되겠고, 이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양변에 dt를 곱하면 적분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꼴이 되죠. 자, 근데 적분 구간을 맞춰야 되겠어요. 시간이 0일 때는 x0가 되고 시간이 t일 때는 xt가 되도록 이렇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좌변 적분하면 우리 바로 알 수 있듯이 xt 빼기 x0가 되죠. 이거 우변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변 적분하면 2분의 at제곱 더하기 v0 t를 갖다가 0에서부터 t까지 한 게 되죠. 그러면 제로를 대입하면 이건 0이 되니까 그대로 2분의 at제곱 더하기 v0 t 이렇게 되고, 요 두 개가 같다고 놓으면 우리 무엇이 구해집니까? 요거 xt는 2분의 at제곱 더하기 v0 t 더하기 x0.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의 두 번째 공식이 이제 구해졌고, 이 두 식에서 t를 소거하면 세 번째 공식이 이제 구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가속도 운동이 무엇인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풀려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 배웠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풀려면 어떻게 합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하죠. 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 세 가지는 항상 외워놓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번 연습을 하겠지만 문제에서 준 것이 무엇이고 구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내가 골라서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해당하는 경사면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등가속도 직선 공식 이것으로 다 마칩니다.